네, SBS 사랑방 이어지는 순서는 김백석의 다다익선입니다. 다문화 다양성 각기 다른 모양으로 함께 열어가는 하나님 나라. 다문화 가정 이주민 사역 현장 일선의 이야기 함께 나눠봅니다. 김백석 목사님 자리하셨는데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셨습니까? 지난 시간 이주민 사역 좀 더 깊이 있게 좀 다뤄보고 있는 중이었거든요. 이주 노동자에게 발급되는 비자 종류 통해서 이주민들의 상황과 형편을 살펴봤습니다. 오늘 그렇다면 어떤 이야기 나눠볼까요? 예,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봤고, 그죠? 네. 그래서 외국인 근로자들이 처해 있는 여러 가지 한국에서의 그 체류의 특수성들, 또 그 사람들이 한국의 생활에 적응하기 위한 여러 가지 애로사항들이 네. 있고, 또 이제 대부분 외국인 근로자들이 생활하는 환경 자체가 이제 보통 공장, 제조업체들이다 보니까 거기에서 발생되어지는 여러 가지 이제 회사 내의 갈등들, 네. 문제들, 이제 그런 부분들을 저희 선교회나 또는 우리 지역 교회들이 관심을 가지고 그 사람들의 이제 어려움들을 해소해주고 또 생활의 적응들 부분에서 우리가 지원을 하면서 네. 관계를 맺고 관계를 맺으면서 자연스럽게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길들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고요. 이제 이주 여성도 이제 이제 그런 또 다른 근로자와는 또 다른 그런 한국에서 체류의 어떤 상황들, 네. 또 그들이 한국 가정에 이제 결혼을 해 와서 맞닥뜨리는 여러 가지 이제 또 다른 문화적인 그런 갈등들이 있죠. 네. 환경들이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우리가 이제 대화를 나누면서 그 사람들이 이제 그런 필요들을 우리가 채워주면서 접촉점이 생기고 관계를 맺고 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얻을 수 있다. 네. 말할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주 노동자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눴다면 이제 오늘 이 시간은 이주 여성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볼 텐데요. 결혼 이민을 통한 다문화 가정이 사실 주변에 꽤 많습니다. 이전보다 많이 늘어난 것 같고요. 네. 구체적인 현황이 어떤지 궁금하거든요. 예, 그 통계치는 뭐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매월 이제 통계가 아주 자세하게 잘 나옵니다. 네. 예, 뭐 이제 1단위까지 아주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어쨌든 조금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면 어쨌든 누적돼서 계속해서 이제 증가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죠. 네. 특별히 이제 어떤 부분이냐면 결혼 이주 여성들은 한국에 들어올 때 F6 비자를 이제 취득하게 됩니다. 네. 결혼 이주 여성은 F6 비자를 취득하는데 F6를 가지고 있다가 그분들이 이제 비자 변경이 일어나요. 한국에서 이제 조금 더 안정적인 그런 거주를 위해서는 사실 마지막 단계는 그분들 중에는 이제 국적을 취득하는 분이 계시고요. 네. 그렇죠. 한국 국적을 가져서 한국인, 법적으로는 한국인이 이제 되는 겁니다. 그 전에 이제 영주권을 가지는 분들이 계시고요. F5 비자. 네. 영주권을 가지게 되는 분들이 또 있어요. 어떤 분들은 오히려 국적을 취득하지 않고 영주권을 취득해서 여전히 자기가 태어난 그 국가의 국적을 이제 가지고 있으면서 네네. 그래서 오히려 이제 한국과 자기가 나라 태어난 그 캄보디아나 베트남을 원활하게 왔다 갔다 하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들 하고 하는 분들이 또 있습니다. 오히려 자기 의지로 나는 국적 취득 안 할래 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그 전 단계는 이제 F6 비자에서 한국에 거주하는 비자로 F2 비자를 취득해서 이제 또 지내는 분들도 계세요. 네. 그래서 이제 한국에 들어가는 결혼 이주 여성의 숫자 면에서 뭐 갑자기 급격하게 증가됐다라고 말할 수는 없으나 이렇게 이제 누적되어진 네. 그래서 올해 들어왔던 단지 결혼 이주 여성이 비자가 변경되어져서 F2, F5 국적 취득까지 이제 이렇게 합산을 하게 되면 자꾸 증가하는. 그러니까 누적 인원이 증가되고 있는 추세고 캄보디아, 베트남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예전으로 생각하자면 필리핀, 뭐 말씀하신 베트남, 캄보디아 이 정도 이제 나라들 생각을 하는데 국적도 이제 이전보다는 좀 다양해진 건가요, 목사님? 국적에 대해서는 사실 이전에 이제 다문화 가정하면 중국
분들이 제일 많았죠. 네네. 중부에서 우리 동포인 조선족 분들 네. 이제 그렇게 이제 거슬러 올라가면 이제는 말도 통하고 이러니까 농촌에 있는 총각 장가보내기 네. 운동부터 이제 이런 다문화 가정이 시작이 되었다라고 이제 우리가 기억을 더듬어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로 지금 현재는 오히려 베트남 이주 여성들이 더 많아졌다는 것이 통계치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고요. 네. 지금 이제 다문화 가정을 단순히 결혼 이주 여성이라고 말하기에는 그러니까 결혼 이주 여성이라면 다문화 가정을 생각하는데요. 네. 최근에 이제 저희 선교회 가는 감전동에서 제가 방글라데시 가족이 네. 지난주에 저희 선교회 한국말 공부를 하러 왔어요. 네. 예, 그리고 또 네팔 예, 다문화 가족. 그래서 이런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면 네팔이나 이제 방글라데시에서 결혼 이주 여성이 한국 남자와 결혼해 오는 것은 거의 쉽지가 않습니다. 거의 인원이 거의 없어요. 네네네. 오히려 이제 베트남, 아까 말했 중국,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우즈베키스탄 이런 쪽에 7개 국가. 네. 7개 국가가 반드시 그 7개 국가에서만 결혼 이주선으로 오는 건 아닌데 네. 대부분은 이제 그렇다는 그렇습니다. 말씀이시죠. 그래서 법무부에서도 이 7개 국가의 출신의 여성들과 결혼하기 원하는 사람들은 한국 남성들은 법무부에서 해피 프로그램 제가 지금 명칭이 정확하지 않습니다. 네. 어쨌든 해피 국제 프로그램 뭐 이런 형태를 네. 이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이수해야만 초청하고자 하는 그 해당 국가의 이주 여성들에게 결혼 비자를 발급하는. 예. 그래서 그 7개 국가 정해져 있어요. 그 7개 국가가 정해져 있다면 그만큼 그 7개 국가에서 대다수의 결혼하려고 하는 이주 여성들이 온다는 말이죠. 그런데 그 이외에 제가 좀 말씀드린 좀 저희 선교의 감전동 근처에서 만든 네팔 다문화 가정, 방글라데시 이런 친구들은 사실은 이제 그 남편분들이 한국에 근로자로 왔다가 근로자로 E9 비자로 왔다가 이분들이 E9 비자는 자기 가족을 초청할 수가 없어요. 없는데 이분들이 E7 비자나 또는 그 이상의 F2 비자나 이런 쪽으로 자기들이 한국에 거주하려는 계획과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이걸 진행해 나가면서 이제 자기 나라에서 자기 가족들을 초청해 온 겁니다. 네네. 네. 그래서 이렇게 지금 발전돼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조금 정리를 해보자면 지금 이제 그 이주 여성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땐 대부분은 한국 남자와 결혼하기 위해서 들어온 그 분들을 대부분 생각할 거예요. 맞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은 구분은 지어져 있다. 남편이 먼저 한국에 이주 노동자로 왔다가 이제 비자가 변경되면서 가족을 초청해서 들어와서 다문화 가정을 이루고 있는 가정도 있다. 맞습니다. 이 말씀이시고요. 네. 그러니까 이걸 좀 저희가 구분해서 다문화 가정이라고 했을 때 한국 남편과 외국인 여성이 결혼한 이 가정만이 다문화 가정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결혼 이주 여성이라고 하면 그것만 딱 떼어놓고 생각할 수가 없거든요. 사실 결혼 이주 여성은 당연히 다문화 가정으로 바로 연결이 됩니다. 예. 근데 이제 다문화 가족의 형태가 지금 여러 가지로 분화되고 복잡해지고 그러게요. 다양해지고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저희가 결혼 이민을 통한 다문화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목사님 이제 이혼율도 높다 이런 얘기하셨는데 그 매매혼 논란이 일기도 하고요. 간혹 이런 부작용도 적지 않은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이제 그런 게 이제 주로 국제 결혼 중개 업체들 예, 통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죠. 많이 일어났죠. 그래서 뉴스로 보도도 많이 됐고, 그는 이제 한국인 남성 쪽에서 피해를 보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결혼 이주 여성의 어떤 인권 문제에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첫 번째는 한국인 남편분들이 이제 한국인 남성분들이 국제 결혼 중개 업체를 통해서 내가 베트남에 있는 그 여성들하고 결혼하고 싶다고 할 때 이제 국제 결혼 중개 업체에서 소정의 이제 금액을 뭐 내고 이제 베트남에 갔는데 베트남에 가 보니까 이제 뭐 말이 통합니까 뭐가 뭐 통합니까 그러니까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유리 신부라고 해서 이제 유리창 이렇게 해서 벽면에서 여성 1명, 2명, 3명, 10명을 이렇게 쭉 앉혀놓고는 그냥 보면서 한국 남성들이 보고 그냥 외모만 보고 이제 이렇게
예, 딱 자기가 선택을 해서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죠. 그래서 이거는 여성의 그 결혼의 어떤 형태가 아니다. 예, 그야말로 뭐 인신매매도 아니고 이게 예, 그래서 그런 문제들도 있었고 또 두 번째는 우리가 잘 아는 한국 남편들이 어려움을 겪는 경우는 그렇게 해서 결혼을까지 성사됐는데 그 신부를 데리고 한국에 와 보니까 한 일주일 지났는데 그 신부가 그냥 도망가 버리는. 그래서 이거는 틀림없이 결혼 중개 업체에서 미리 짜고서 이렇게 이주성을 빼돌린 거 아니냐. 한국에 합법적으로 들어오게 하기 위한. 그래서 한국인 남편들이 거기에 대한 고소도 하고 여러 가지 법적인 절차들을 거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었죠. 그러게요. 네.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들이 이제 보도를 통해서 접하기도 하고 했기 때문에 간혹 이제 색안경을 끼고 보는 경우들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안타까움, 안쓰러움으로 바라보기도 하고 뭐 저희의 편견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보는 건 좀 곤란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그렇죠. 들어요. 사실 다 그렇게 우리가 다 매도해서는 안 된다는 거고요. 안 되고 이제 그래서 이 이제 결혼 이주민들을 바라볼 때 사실 저는 이제 결혼 이주민들 이 이주여성들 볼 때 참 용감한 사람들이라 생각합니다. 왜 용감하냐면 사실상 우리 뭐 아나운서 저도 그렇고 평생 살아야 되는 배우자인데. 그러게요. 그죠.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보지 않습니까? 내가 성격은 맞는지 뭐 또 대화를 해보면서 대화가 통하는지 뭐 좀 미래의 비전이 맞는지 이렇게 보는데 사실 결혼 이주여성들이 그 한국 남편하고 결혼할 때 뭐 아는 게 뭐가 있어요. 그러게요. 전혀 대화도 안 되는 상황이고 문화도 안 되는 상황인데 이제 제가 이제 아는 것은 이런 겁니다. 이 여성들은 어쨌든 자기 한 몸을 한국인 우리나라 자기의 출신국보다 잘 사는 국가니까 어쨌든 거기 가서 자기는 희생하겠다 해서 자기도 어떤 탈출구를 얻고 또는 자기 나라에는 가족들을 위해서 어떤 탈출구를 얻겠다. 뭐 그 탈출구는 사실 경제적인 탈출구 될 수 있고 사회적인 어떤 그런 탈출구 될 수 있는데 어쨌든 그런 점에서 그 사람들이 자기를 희생하는 그런 용감한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이제 한국으로 오는 거죠. 그래서 일부는 아까 말한 것처럼 아예 그런 작정을 하고 한국에 가서 자기는 그냥 탈출해 나가겠다는 분이 있지만 사실 대다수는 아니고요. 왜냐하면 아까 이혼율이 높다는 부분이 그런 부분입니다. 예, 왜냐하면 이 결혼 이주 여성들이 아이들을 다 출산을 해요. 출산하고 아이들 1명, 2명씩 있는데 그때 돼서 이혼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사실은. 뭐 남편이 따뜻하게 대해주고 남편이 제대로 된 경제 활동을 해서 가정을 부양해주고 하면 좋은데 세상 다문화 가정을 이렇게 가만히 들여다보면 남편분들이 경제 활동을 하기가 참 어려운 그런 상황에 있는 분들이 많고 오히려 이주 여성이 경제 활동을 해서 오히려 그 가정을 이제 생계를 유지하는 그런 경우들이 저희 사상 지역은 거의 뭐 70~80%가 그렇습니다. 이 용기 있는 선택 그리고 쉬운 결정 아닌 이 결정을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경제적인 부분도 크다 말씀을 하셨는데 내가 그렸던 것과는 정반대 상황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 너무 안타깝죠. 자기도 자녀 낳았는데 남편분들이 이 경제 활동이 안 되고 그러니까 자기들이 공장에 나가서 일을 하면서 먹고 살아야 생계를 유지해야 되고 자녀는 낳았는데 자녀 양육은 안 되고 누가 봐줄 사람은 없고. 저는 목사님 사실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이혼율이 높다 말씀을 하셔서 그 언어의 장벽이라든지 문화적인 차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것들로 인해서 그런 갈등들 뭐 예전에 저희가 고부간의 갈등 이런 것도 얘기를 나눈 적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그리고 남편에 대한 그런 그러니까 가정 불화 뭐 우리 사회에서 뭐 흔히 겪는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근데 이게 이제 문화적인 언어적인 차이가 크다 보니까 거기서 오는 갈등으로 인해서 이혼율이 높은 건가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현실적으로 사실은 제일 기본적인 경제적인 문제입니다. 사실상 다문화 가정 여성들은 경제적인 문제만 해결되어져도 아마 남편하고 살 겁니다. 사실 제가 최근에도 제가 필리핀 오신 이주 여성하고 만났는데 이주 여성분 나이가 뭐 20대 후반이에요. 그 한국인 남편분은 나이가 50대 중반입니다. 근데 그 이주 여성이 뭐라고 하냐면 자기는 어쨌든 잘 살아야 돼. 지금 그 남편분은 경제 활동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자기는 언어적인 문제, 문화적인 문제 그런 부분의 소통들은 쉽지 않아요, 여전히. 그렇지만 어쨌든 남편이 돈을 벌어다 주고
이제 경제적으로 그렇게 살림을 할 수 있게 해주니 아이가 지금 남자아이가 셋이 있어요. 그런데 아이들 잘 키우면서 난 잘 살아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그게 이주 여성들 대부분의 마음가짐이라 생각을 해요. 그러게요. 그런 마음으로 왔을 텐데 네. 이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에 이분들 그래서 그거는 제가 생각할 때 우리의 책임이 큽니다. 우리 한국 국가에 저는 좀 자주 말하는 게 연령 제한은 이건 좀 둬야 되지 않느냐. 그러게 나이 차이도 너무 많이 나고요. 예. 목사님 말씀처럼 정부 차원에서 뭔가 이런 제도적인 것들이 뒷받침돼야 된다 얘기를 하신 부분들. 그렇다면 교회는 이분들을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교회가 해야 하는 일들은 없을까? 여기로 또 질문이 이어지네요, 목사님. 그렇죠.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그 마음의 그 깨어짐을 우리가 좀 보담아 주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게요. 이런 어려움, 그러니까 보십시오. 이주 여성들이 이런 상황에 처해고 어떤 그러면 심리적인, 정서적인 여러 가지 깨어짐이 있겠죠. 상처들이 있고 또 당장 지금 자기 자녀가 있으니까 애들 이혼하고 하면 대부분이 애들은 그 엄마들이 양육을 하도록 돼 있단 말이에요. 그 양육하면서 또 당장 생계의 문제도 있죠.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국가에서 여러 가지 지원을 합니다. 국가에서 지원하는 게 이제 뭐 엄마가 공장에 나가서 일하게 되면 이제 공장에 나가서 일하게 되면 어쨌든 자기가 이제 공장에서 일을 하면서 한 200에서 250 정도의 수입은 가지니까 이제 생활은 할 수가 있죠. 근데 이제 가정 생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사실 가보면 사실 엉망이죠. 누가 이제 시간이 여유가 없고 하니까. 그래서 저희 센터에서 지역 아동센터나 이런 걸 통해서 이제 고려서 이제 다문화 가정 아이들을 이제 돌보려고 하는 노력을 하는 것이고요. 학업도 신경 써주시고, 돌봄 보호를 하는 것이고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교회 제가 말을 하는 부분은 국가에서 지원하는 게 행정적이고 재정적인 도움은 되나. 그 다문화 가정 엄마들을 좀 더 개별적으로 만나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어루만져주고 그 사람들이 이 한국 사회에서 그 사람들이 다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저는 우리 교회 권사님이나 집사님들이 찾아가서 그 사람 한 사람들의 좋은 친구가 되어주고 좋은 이웃이 되어주고 좋은 시어머니 또는 시누이 또는 누나 언니와 같은 역할을 할 때 저는 이게 언어적인 그런 그 복음 전달 이상의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몸으로 보여주는 복음. 그러게요, 목사님. 그게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게요. 한국에 와서 상처받은 마음들, 깨어진 그 마음들 어디 하나 기댈 곳 없는 분들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그렇습니다. 정말 따뜻하게 그분들 마음을 알아주고 감싸주고 안아주는 거. 이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되고 그분들에게 힘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저는 사실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우리 한국 국가에서 사회 통합을 이야기하지만 그거는 마음의 통합이지 사실상 행정과 어떤 그런 지원을 위한 통합은 언젠가는 깨지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에 와서 살고 있는 이들이 그냥 외국인의 한 사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셨던 친구, 이웃으로 이들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 일에 교회 성도님들이 먼저 앞장서야 된다라는 그 말씀으로 들립니다. 그리고 교회가 아니면 그 일은 다른 누가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좀 우려스러운 것은 지금도 교회가 아닌 이단 종교들에서 그런 틈을 굉장히 파고들고 있거든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단교, 종교, 하나님의 교회나 신천지 이 사람들이 얼마나 사람들한테 필요를 찾아서 찾아가고 하는 거 우리 듣고 있잖아요. 그러게요. 그런 부분들을 지금 그 사람들이 하면서 이주민들, 그 결혼 이주민들을 데려가고 있는 걸 제가 눈으로 보고 있어요. 너무 안타깝죠. 그런데 거기에 비하면 우리 정통, 우리 바른신앙 가진 우리 교회들이 과연 그런 부분에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느냐. 뒤늦게 후회할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겠다라는 마음이 드는데 시간을 두고 정말 그들과 함께하는 이웃으로 친구로 또 함께 동역하는 동역자로 그런 마음이 먼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고요.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 나눌까요, 목사님? 네, 지금까지 김백석의 다다익선 아가페 이주민 선교회 김백석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